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민체육센터에서 일하는 개발자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체육센터에 등록한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테이블로 정리를 일단 DB에다가 해두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민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골프 초급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수강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골프 초급을 수강 신청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고 싶을 때 뭐 조건식 같은 걸 where문을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뭐 like 연산자를 쓴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성능이 좀 저하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프로그램 이름을 수정하거나 뭐 그럴 때도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의 칸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문용어로 제1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1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도 좀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근데 잘 보면 뭐 이제 제1 뭐 이런 것들이 붙은 거 보니까 제2, 제3 뭐 이런 것들도 있는지 궁금하죠, 그죠?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예시를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수강 등록 현황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자, 근데 이번엔 자, 프로그램마다 가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수강료를 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 두고요. 자, 이렇게 해 두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자, 나중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헬스라는 프로그램이 7,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6,000원인 걸 다 찾아가지고 7,000원으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헬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있는 헬스 수강 신청한 데이터도 한 1000개, 10,00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가격을 다 이렇게 7,0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죠? 가격 하나 수정하는데 막 몇만 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싫으면 여러분들 제2정규화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제2정규화가 뭐냐면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관련이 크게 없는 컬럼들 있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컬럼들은 다른 테이블로 옮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가격 컬럼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테이블의 주제랑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현재 테이블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이렇게 등록했는지 저장을 하기 위한 테이블이지 프로그램의 가격 소개하는 그런 뭐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 컬럼은 현재 테이블의 주제와 딱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다른 테이블로 그냥 빼버리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로그램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가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제2정규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2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면 뭐가 좋아요? 아까는 헬스 가격을 수정할 때 여러 곳을 건드려야 됐었는데, 자, 지금은 한 곳만 딱 수정하면 되니까요.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죠? 자,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싶으면 자, 요 테이블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까지 이렇게 끌고 와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셀렉트로 조회할 때 좀 귀찮은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예전에 설명했던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 있죠.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정규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면 또 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단점을 그냥 감수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제2 정규화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이블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정규화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2 정규형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보자면 파셜 디펜던시를 제거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제2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자, 파셜 디펜던시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 배웠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예요? 자, 이런 컬럼들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행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유니크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뭐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 없는 경우에도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자, 요 회원 번호랑 요 프로그램 테이블, 자,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프라이머리 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두면 이제 각각 데이터들이 유니크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컬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둬도요, 자, 얘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컬럼들을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합하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꼭 두 개가 아니어도 세 개, 네 개 이상 이렇게 합쳐도 뭐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partial dependency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partial dependency가 뭐냐면, 자, composite primary key 있죠? 자, 여기에 종속된 컬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컬럼에 가격 컬럼이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컬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딱 결정이 되죠, 그죠? 회원 번호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럼, 하나의 컴포지트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이 컬럼은 여기에 partial dependency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artial dependency가 있는 컬럼을요,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제2 정규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 같은 거예요. 컴공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고요. 근데 나는 빡통이라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그냥 제2 정규화를 하고 싶으면 현재 테이블의 메인 주제랑 상관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3 정규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프로그램마다 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기입하고 싶어가지고 강사 컬럼도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사들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도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출신 대학 컬럼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테이블 잘 관찰해 보시면 제2 정규형 테이블 맞죠, 그죠? partial dependency 이런 거 보여요? 없죠. 왜냐면 컴포지트 프라이머리 키가 아마 없기 때문에 partial dependency도 없을 거예요. 그냥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하나의 컬럼만 있을 뿐이에요. 자, 아무튼 제2 정규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컬럼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랑 전혀 상관없죠. 프라이머리 키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그냥 강사라는 잔챙이 컬럼에만 딱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잔챙이 컬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는, 자,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버리면, 자, 이거를 제3 정규화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테이블을 제3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강사마다 출신 대학들을 따로 기록을 해두면 제3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완성이라고요. 자, 이러면 장점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수정 같은 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상구라는 사람이 학벌 세탁을 한 거예요. 뭐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려대를 서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제2 정규화까지 해 놓으셨다면 아마 이제 두 군데를 각각 수정을 해 줘야겠죠, 그죠? 근데 또 이상구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한 100군데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 자, 그러면 한 100군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3 정규화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한 곳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수정할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규화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테이블에서, 자, 요 이상구라는 사람의 학력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없고 저쪽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귀찮은 점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은 제3 정규화까지 이렇게 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3 정규화까지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요 컬럼을 여기다가 만들지 말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정규화를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정규화를 하는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 설계 이런 것들 알아서 이렇게 잘 하신 거예요.